엄마, 그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줘요. 그래야 내가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내 마음 알죠? 그게 딸 은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아직도 떠나질 않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3시면 눈이 떠집니다. 그년 얼굴이 꿈에 나타나 내 손자를 안고 웃어요. 은영이가 떠난 지 한 달이 되던 날이었어요. 유품 정리하려고 딸의 휴대폰을 열었죠. 사진첩을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김포 장기동 뷰 미용실 오픈 이벤트. 간판 아래에서 도현 그놈이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내 손자를 안고 있던 여자. 그년이었습니다. 그 미용실 여자가 우리 손자를, 내 딸의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년이 내 손자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내가 키운 딸이 죽은 지 겨우 한 달 만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애 좀 보자. 지금은 안 돼요. 아이가 혼란스러워요.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하세요. 준서가 힘들어요. 그년이었습니다. 은영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놈은 어디 있었을까요? 항암 치료 날마다 빠짐없이 갔던 사람은 저였어요. 그놈은 병원비 핑계대며 카드값만 걱정했죠. 보험 처리되겠지 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딸 대신 전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대답이 나왔습니다. 할 수 있다. 딸의 유언이니까. 제가 교사로 살던 3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세다는 것. 저는 은영이의 진료 기록, 병원 영수증, 문자 내역까지 다 모았어요. 노트 한 권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맨 위에 적었어요. 유언의 증거. 저는 휴대폰을 들고 미용실 이름을 검색했어요. 화려한 간판 사진, 댓글, 후기들. 원장님 너무 친절해요. 그 댓글 밑에 저는 단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 예쁜 원장이 남의 남편이랑 애 키우는 여자예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저는 딸을 대신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년의 웃음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내 손자가 누구 품에서 자라야 하는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밤 저는 딸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세워놨어요. 은영아, 이제 엄마가 시작할게. 너 대신 그년 세상에 보여줄게.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병원에서 가져온 수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은영이랑 마지막으로 나눴던 냄새였으니까.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아직 향 냄새도 안 빠진 집안에서 은영이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손자 준서가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준서는 어디 있냐? 지금은 애가 혼란스러워요. 잠시 맡겨놨습니다. 그놈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다. 잠시라니, 누구한테? 장모님, 그만 좀 하세요. 은영이도 이제 편히 보내줘야죠. 그놈이 은영이도라고 했다.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날 오후 내가 직접 갔다. 김포 장기동 큰길역 그 미용실. 간판은 반짝였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리문 너머로 그년이 내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었다. 우리 준서, 컷 멋지다. 그년의 손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발이 멈췄다. 그냥 들어가면 질 것 같았다. 은영이의 유언이 떠올랐다. 엄마, 세상에 보여줘요. 그래. 지금은 세상에 보여줄 때가 아니야.
아직은 모를 때다. 나는 골목 끝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년 얼굴, 그년이 손자 머리 쓰다듬는 장면, 그리고 그놈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손이 떨렸지만 셔터는 정확히 눌렸다. 이건 증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깔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노을이 참 이상하게 붉었다. 마치 누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은영이 사진 앞에서 말했다. 은영아, 그년이 내 아들 데려갔다. 근데 괜찮다. 엄마가 찾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부탁인데 그 근처에 오지 마세요. 미라가 불안해해요. 미라? 이제 이름까지 부르며 챙겨주는구나. 나는 그놈이 그렇게 뻔뻔할 줄 몰랐다. 그래, 도연아. 걱정 마라. 내가 직접 안 가도 돼. 세상이 알아서 갈 거다. 그 말에 놈은 웃더라. 이제 그만 잊으세요, 어머니. 그게 은영이를 위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창밖을 봤다. 딸이 죽고 한 달 만에 그놈은 새 여자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부터 매일 일기를 썼다. 은영이가 죽은 날짜, 장례식, 그년이 손자를 데려간 날, 그리고 오늘.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미친년이 되더라도 그년보다 더는 못 미쳐야겠다. 며칠 뒤 시장에 갔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다. 장기동에 새 미용실 생겼대. 원장 이쁘다더라. 그 여자 남자친구도 돈 잘 번대. 보험 쪽이라나.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도연이었다. 보험 쪽이라나. 그놈은 늘 그랬다. 남의 불행 위에 자기 이익을 싸는 놈. 집에 와서 은영이 사진을 닦았다. 은영아, 엄마 이제 준비할게. 나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30년 동안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정리하던 손이 이젠 복수의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 페이지 맨 위엔 딸의 이름 대신 이렇게 적었다. 사위 최도연, 내연녀 윤미라 시작. 그날 밤 꿈을 꿨다. 병실에서 은영이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엄마,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나는 그 웃음이 슬프지 않았다. 이제야 딸이 내 곁에 있는 기분이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4시였다. 나는 커튼을 열고 어둑한 하늘을 바라봤다. 멀리 미용실 간판 불빛이 보였다. 그래, 은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그년 이름 세상에 천천히 새겨줄게. 그리고 그날부터 정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교사였고 교사는 기록으로 싸우는 사람이었다. 말은 흩어지지만 글은 남는다. 그걸 알기에 나는 펜을 들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위 최도연, 내연녀 윤미라 시작. 그 밑으로 날짜와 사건을 적었다. 병원비 납입일 문자 캡처, SNS 글, 통화 내역. 은영이가 아프던 날마다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 기록이 이제 내 복수의 무기가 될 줄 그때는 몰랐다. 며칠 동안은 그저 자료를 모았다. 내 손끝은 느렸지만 머리는 또렷했다. 그러다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다. 내가 담임했던 제자 이수민. 지금은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다 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수민아, 나 정희 선생이야.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긴. 대신 누가 아프다 죽었다. 내 딸 말이야. 그년들 때문에 죽었다. 네. 수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선생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천천히 얘기했다. 딸이 암투병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았던 일, 그리고 그년이 손자를 데려간 일까지.
통화가 끝나고 수민이 말했다. 선생님, 이건 그냥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기록이 있으면 기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기록이라면 내가 평생 쓴 게 그거야. 그날 밤 나는 노트를 들고 수민을 만났다. 카페 구석자리, 나는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수민은 조용히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말했다. 이거 경찰 고발용으로도 충분해요. 고발은 나중에. 지금은 세상에 보여야 해. 복수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정의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속은 달랐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다. 그년이 웃던 그 얼굴을 2번 다시 못 웃게 만들고 싶었다. 며칠 뒤 수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기사 하나 준비 중이에요. 단, 이름은 가려야 돼요. 법적으로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 이름은 가려도 좋아. 대신 사람들은 알아야 돼. 누가 딸의 피 위에서 웃는지. 그날 밤 나는 은영이 사진 앞에서 속삭였다. 은영아, 엄마가 이제 시작한다. 말이 아닌 기록으로. 그년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세상이 곧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신문이 나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암투병 안에 두고 내연녀와 동거한 남편, 보험금 수령 논란. 기사에는 이름 하나 안 나왔는데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 김포 사람들 입에서 그년 이름이 돌기 시작했다. 그 미용실 원장이라며? 그 보험 설계사, 그놈이래. 나는 신문을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딸 사진을 바라봤다. 봤지, 은영아. 이제 세상이 알기 시작했어. 사진 속 은영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번엔 조금은 편해 보였다. 신문이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김포 장기동 시장통엔 그 얘기뿐이었다. 그 기사 봤어? 그거 미용실 원장이래잖아. 얼굴도 뻔하대. 보험금 챙기고 남의 애 키운다던데. 누구 하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미용실 앞엔 사람이 끊겼다. 간판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썩은 물처럼 고여 있었다. 윤미라는 그제야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이러실 거예요? 이제야 나한테 어머니라고 하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할 거예요. 그래 해라. 세상이 다 봤는데 누가 누굴 고소하니. 그녀는 숨이 가빴다. 도연 씨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놈이 고통을 알아? 내 딸은 항암제 맞으며 하루에 3번 토했어. 그녀는 그 옆에서 웃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다. 밖은 봄이었다. 벚꽃이 피고 길가에 아이들이 뛰었다. 그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복수는 시끄러운 게 아니었다. 세상이 대신 외쳐주는 거였다. 그날 저녁 뉴스에도 짧게 나왔다. 김포 지역에서 보험 사기 의혹이 제기된 부부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흐릿하게 잡힌 실루엣이 나왔다. 그놈과 그년이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TV를 껐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다. 며칠 뒤 도연이 집 앞에 나타났다. 당신이 한 짓 알아요. 그래, 알겠지. 이제 너도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알겠네. 나 망했어요, 어머니. 회사도 잘렸고 그 여자도 미쳐가요. 그래서 내 딸은 돌아와? 이건 복수가 아니잖아요. 맞아.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도연아. 늦게라도 오는 정의. 그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더라. 난 잠깐 흔들린 거였어요. 흔들린 게 사람 목숨을 가져갔어.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경쾌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수민 기자였다. 선생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이 사연 다큐로 만들고 싶답니다.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답장을 보냈다. 그래요. 다큐로 하자. 딸의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며칠 후 카메라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기자는 물었다. 이 일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라. 내 딸이 세상 떠나던 날 내가 약속했어요. 그년 이름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딸 사진 앞에 섰다. 은영아, 이제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는다. 엄마가 약속 지켰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은영이가 병원에서 쓰던 수건이 살짝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깊이 잤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대신 새벽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복수는 끝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첫걸음이었다. TV에 방송된 날 이웃들이 내 집 앞까지 찾아왔다. 정희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년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누군가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 소리가 아닌 침묵의 위로가 필요했다. 밤이 되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익명의 메시지들이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남편이 환자 두고 바람 피웠어요. 당신 용기에 감사해요. 나는 놀랐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은영이들이 있다는 게. 그때 깨달았다. 내 복수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다. 누군가는 외면했고 누군가는 참았고 나는 대신 소리쳤다. 며칠 뒤 수민 기자가 찾아왔다. 선생님, 방송 나가고 제보가 10통 넘게 왔어요. 무슨 제보? 비슷한 사례들이요. 투병중 외도, 보험금, 허위 계약 전부 남편들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 세상이 병이야. 그년 하나 무너진다고 나아질 리 없지. 수미는 내게 묻더라. 이제 정말 끝내실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복수를 계속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증언이야. 내가 본 거, 당한 거, 세상에 남기는 거. 며칠 후 나는 카메라 앞에 다시 섰다. 손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 노트 첫 장엔 여전히 사위 최도현, 내연녀 윤미라 시작. 그 밑엔 새로 쓴 문장이 있었다. 모든 은영이들에게 바칩니다. 기자는 조용히 물었다. 이걸 왜 기록하세요? 누군가 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이 그럴 수도 있지 하지 않게 하려고. 그날 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보험금 허위 청구 사건 관련자 구속. 도연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담담히 밥을 먹었다. 맛도 냄새도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식탁 위 은영이 사진이 내 눈을 마주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은영아, 내 유언이 그냥 복수가 아니었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 엄마가 대신 얘기해줬어. 손자가 내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이제 나 TV에 나와요? 나는 웃었다. 아니, 우리 준서는 TV보다 더 큰 세상에 나올 거야. 엄마처럼 착하게, 근데 아무도 다시는 너를 울리지 못하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복수는 세상에 남았다. 나는 그걸 증언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세상이 조금 잠잠해졌고 우리 집도 다시 밤 냄새가 돌기 시작했다. 식탁엔 늘 둘이 앉는다. 나와 준서. 할머니, 김치찌개 맛있어요. 내 엄마가 이거 좋아했지. 엄마도 이거 먹었어요? 그럼. 엄마는 두부 많이 넣은 거 좋아했어. 준서는 어느새 많이 자랐다.
웃을 때면 은영이 어릴 적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2번 다시 울게 하지 말자. 도연은 감옥에 있다. 그놈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편지 끝엔 은영에게 부끄럽습니다란 문장이 있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놈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그녀는 이미 떠났으니까. 윤미라는 소식이 끊겼다. 어디선가 새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것도 좋다. 세상이 그녀를 잊을 만큼 나는 이미 다 보여줬다. 이제 남은 건 내 삶이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국화를 본다. 은영이가 좋아하던 꽃이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흔들리고 그 속에서 은영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 소리가 이제는 아프지 않다. 하루는 준서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왜 하늘로 갔어요? 아프기도 했고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랬나 보다. 엄마는 나 좋아했어요? 나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는 널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그래서 엄마가 떠나기 전에 할머니한테 부탁했단다. 준서 지켜달라고.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 키우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약속이야.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폈다. 맨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다. 복수는 끝났고 사랑은 남았다. 창밖에는 조용한 봄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준서는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숨결이 내 가슴을 덮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은영아, 이제 걱정 말아라. 내 아들 잘 크고 있다. 내가 남긴 상처 위에 엄마가 꽃을 피우고 있다. 그날 밤 꿈에서 은영이가 나왔다. 병원복이 아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엄마, 이제 됐어요. 나 진짜 편해요. 나는 꿈속에서도 울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내가 기다리던 봄이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준서가 식탁에서 나를 부르며 웃었다. 할머니, 빨리 와요. 그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시간이 흘렀다. 준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집엔 다시 밥 냄새가 돌았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영아, 너 없던 자리를 이제 이 아이가 채운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장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서은영 장학회 제안서. 은영이가 생전에 쓰다 만 서류였다. 그 안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엄마, 언젠가 나 낳게 되면 아이들 공부 돕고 싶어요. 이름보다 마음이 오래 가니까. 나는 그날 밤 그 메모를 붙잡고 울었다. 은영이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따뜻하게 남길 바랐던 거였다. 며칠 후 나는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직원이 물었다. 어떤 이름으로 등록하시겠어요? 딸 이름으로요. 서은영 장학회.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장학 증서가 도착했다. 서은영 장학금 김포 지역 여학생 지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무너졌다가 다시 피어났다. 준서가 물었다. 엄마 이름이잖아요? 그래. 이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랑으로 기억할 거야. 며칠 뒤 나는 딸의 묘소를 찾았다. 바람이 잔잔했고 국화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은영아, 내 이름이 사람을 살리고 있다. 복수는 끝났지만 엄마는 아직 너랑 함께 살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준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늘 위에 커다란 해, 그리고 웃고 있는 여자. 이게 누구야? 엄마예요. 이제 웃어요.
나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웃자. 우리 모두 조금씩 살아야지.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속삭였다. 복수는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게 우리 세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였다.